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남두영입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6월 말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민주당의 재선 국회의원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사퇴 압박에도 3년 임기를 다 채웠는데요. 자,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 3년 임기를 마친 소회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호칭을 위원장님이라고 했거든요. 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전 위원장입니다. 전 위원장이시긴 맞는데, 뭐 네. 변호사이시기도 하고, 또 의사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호칭을 뭐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걸로 좀 불러달라 이런 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네, 지금 현재는 백수라 예. 상대방이 부르기 편한 호칭으로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으로 또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고향이 통영이신데요. 예. 또 이제 부산에서 또 계셨고 해서 언제까지 통영에 계신 거였어요? 태어나서? 네, 네. 통영에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네. 통영에서 있었고요. 중학교 때 부산으로 전학 가서 중고를 부산에서 보냈습니다. 그러시군요. 국민권익위원장에서 퇴임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간간히 강의를 다니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요. 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최근에 저한테 이제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예. 다 하지는 못하고 이제 몇 군데 중요한 곳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책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시간 예. 나는 대로 이제 틈틈이 책을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폐기 문제와 관련해서 예. 좀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책의 내용이 주로 아까 말씀하신 핵 오염수 방류 관련된 부분, 아니면 권익위원장 시절에 위원장 직분을 수행하셨던 부분, 어떤 걸까요? 제가 이제 3년 동안 국민권익위원장을 하면서 예. 느꼈던 소감, 또 국민권익위의 중요성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임기 마지막 1년간 감사원 감사와 정권의 사퇴 네. 압박을 받으면서 법률에 정해진 임기를 지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저의 투쟁,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담겨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내용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담길 것 같네요. 예.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담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엄청나게 고생 많으신 걸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 마음은 좀 어떠십니까? 그래도 좀 편안하시죠? 원래 임기 있을 때는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어떠십니까? 네, 임기 1년 동안은 굉장히 이제 힘들고 예. 또 굉장히 무거운 이런 짐을 지고 있는 기분이었는데, 일단은 퇴임하고 난 이후에는 그 무거운 짐이 좀 이제 내려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홀가분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지만, 네. 또 최근에 이런 전국 상황이나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착잡하고 또 속상하고 안타까운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고생하셨을 때와 지금은 표정이 정말 다른 게 느껴집니다. 미소도 달라지셨고요. 자, 아까 말씀하셨던 일본 오염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24일에 이제 방류를 시작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또 바다의 딸을 자처하시면서 퇴임 이후에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이 반대 목소리를 아주 크게 내고 계십니다. 지금 현 상황을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일단 말씀을 주시고 더 이어가 보죠. 예. 지금 현 상황은 일본이 사실은 이 국제 협약 이런 협정에 의해서도 이 핵 폐기물의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당사자국의 육지에 그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된다. 네. 그런 국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은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핵 폐기물을 일본 내에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이니까 자국의 육지 내 것을 뭐 고체화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라. 이게 저희 주장이고 또 국제법적인 원칙에도 맞고요. 네네. 근데 그걸 이제 현재 위반하고 해양에 투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해양 투기는 사실 일본만의 영토가 아니라 전 인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그런 이제 공통 자산이기 때문에 네. 해양 오염이라는 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바다의 딸을 자임하는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와 함께 일본의 그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그것을 사실상 방조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화가 나고 네.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근데 이미 방류는 시작을 해버렸고, 예. 근데 이제 이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전에 콘크리트화라고 하는 그런 편말도 많이 들고 시위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 1인 시위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걸 고체화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미 방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계속 좀 제안을 하고 제기를 해서 방향을 틀어야 되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24일에 방류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예, 그는 예.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그렇죠. 예. 앞으로 한 30년 동안 계속 방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시간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이제 핵 방사능 폐기물을 이 처리하는 방법에 다양한 방법이 그동안 제시가 됐는데 이제 뭐 고체화를 시켜서 그 일본 자국 내에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또 뭐 수증기 기체화 네, 시켜가지고 기체화하는 하는 얘기도 이런 있죠. 방법도 제기를 하고 있고 돈이 많이 드는 게 예, 문제죠.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방법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일본 정부로서는 손쉽고 또 비용도 적게 드는 방법이 해양 투기인데요. 이거는 사실 일본의 자국 이익을 가장 극대화한 방안이지 그 일본의 이익에 외에는 다른 인접한 국가라든지 또 바다라는 공동의 인류의 자산인 해양 오염을 야기하는 사실은 재앙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양 투기 외에 비용이 들더라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그건 추진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는 좀 더 가능하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고체화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일본 정부에 예. 고체화를 요구를 해야 되고 이것은 또 국제법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그럼 요거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지 그 부분만 말씀을 듣고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예. 지금의 저는 현재는 이제 뭐 아무런 공식적인 그런 이제 직함이 없고 국민의 한 사람에 이제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지만 누구보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바다에 대한 그런 이제 위험성 야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거나 거기에 대한 투쟁이나 저항하는 방법을 네. 찾고 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결국은 또 정치 얘기로 이제 정치 활동으로 이어지는 상황일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다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계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힘드셨고 사퇴 압박으로 한 1년 정도 고생 많으셨고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뭐 그만 좀 물러나줬으면 좋겠다 라는 식의 그 직접적인 통보라든가 압력 같은 게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으셨죠. 국무회의에 오지 마라 뭐라든가 민방위복도 못 받으셨던 저는 처음에 이거 듣고 이게 진짜 사실인가 싶어가지고 사실이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로 있으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주실 수는 없으세요? 뭐 직접적인 이제 그 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이런 네, 이제 네. 통보와 함께 네네. 또 통보는 누가 주신 거예요? 이제 이 국무회의 담당하는 예, 이제 예. 아마 총리실 용산에서? 그리고 용산 예, 예. 이 양쪽에서 이제 연락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뭐 장관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이제 민방위복도 네. 주지 않고 이제 파란색, 예. 녹색으로 바뀌었죠. 네, 근데 예, 이제 예. 계속 그 달라고 요청을 하고 공문을 보내겠다. 공문도 보내셨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결국 지급은 받았습니다. 받긴 받으셨어요? 네, 예. 근데 좀 그 과정이 사실은 통상 있을 수 없는 예. 그런 걸로 이제 차대 압박을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을지 연습 때 노란색 그 입고 가려고 입고, 했는데 예. 이제
그 직업을 마지막에 네. 여러 번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네네. 그때는 입고 갔습니다. 한 번만 입고 그 이후에 저도 너무 치사하다 생각이 들어서 계속 노란색만 입었는데요. 또 지금 명절이 다가오는데 네. 대통령이 주는 명절 선물 리스트에서 이렇게 또 꼼꼼하게 맞아요. 뺐나 예, 예. 봅니다. 보통 그래서 그게 다 원래 가는 거잖아요. 그냥 그 네, 그 직책이 있는 예, 그런 이제 장관급이시니까 기관장한테는 더더군다나. 무조건 가는 거죠. 네네. 근데 그걸 이제 또 이렇게 명단에서 뺐는지 제외되고. 예, 제외되고 그리고 또 뭐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계속 공개적으로 이제 예.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모욕적인 언사를 쓰면서 계속 사태를 압박을 예. 하는 자, 그런 상황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시니까 네. 감사원이 나섰습니다. 예, 감사원이 1년 정도 계속 감사를 진행했었는데 12개 혐의가가 나온 걸로 처음에는 그죠? 예, 그러다가 이제 다 사라지고 근태 부분만 남았던가요? 감사원이 이제 한 열 몇 개 정도의 사유로 저를 이제 먼지 털듯이 감사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제 최종 결과는 모든 사안이 무혐의. 네네. 사실상 법원의 판결로 치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무혐의 판결을 하다 보니 1년 가까이 저에 대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한 셈인데 사태를 압박하기 뭐 보도도 위한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네, 저에 대한 사태 압박 정치적 감사를 1년 동안 했는데 그렇죠. 예. 사실상 아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 예.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감사원의 행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직권남용으로 오히려 공수처에 고발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제가 완전 무죄가 나오니까 저를 감사를 한 감사원이 오히려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 반대 상황에 처해지게 된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 감사원 사무처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 판결의 내용을 그 사실상 법원의 판사에 준하는 감사원의 감사위원의 그 결정을 그대로 싣지 않고 네네. 자신들의 조사 내용을 가지고 감사 결과로 하는 아주 큰 무리를 사실상 일으켰습니다. 감사 결과 네. 보고서를 조작을 한 네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말씀하신 건대 위원들도 모르게 결정문이 나온 거잖아요. 네네 건대 내용이나 아무래도. 이런 게 이제 제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이제 감사원의 최종 결정이라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고 네. 결과를 물론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수사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 궁금한 게 뭐냐면 감사원이 장관급 기관장의 이런 부분도 감사를 원래 하게 돼 있나요? 공직자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에는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됩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는 이 장관급 기관장을 표적으로 이런 뭐 복무기관 감사 예. 이런 것을 한 것은 사실상 제가 처음이다라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뭐 예, 출퇴근 시간 미준수라든가 뭐 있습니다. 근태 문제 이런 거를 원래 감사원이 하는 거예요? 뭐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장관급 기관장은 출퇴근 시간 규정 자체가 예. 없고요. 예.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관급 기관장은 전국을 무대로 그리고 서울, 부산, 서울, 세종 이런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장관급 기관장은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출퇴근 관리를 하지를 않습니다. 시간 관리를. 예. 그래서 이 뭐 지각이나 이런 개념 자체가 없고요. 더구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갔는데도 사무실에 9시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네네. 이런 내용으로 감사원 조사처가 저를 사실상 조작 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출장도 9시까지 출근하고 나신 다음에 저한테는 그런 기준을 그다음에 가야 된다. 예, 뭐 그런 이런 기준을 건가요?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조작 감사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예. 허위의 그런 조작 감사 내용으로 그 부분도 이제 알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충분히 수사가 될 거다 어쨌든 뭐 생각합니다. 대부분 무혐의가 났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가장 크게 보도가 된 건 어쨌든 출퇴근을 제대로 안 했다. 뭐 이런 게 좀 가장 크게 그는 보도가 정말 돼서 억울하고 여쭤봤습니다. 허위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미 감사원의 최종 결정에서 예. 저의 근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결정을 사실상 예. 내린 바 있기 때문에
그런 허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제가 그 부분도 고발 조치를 지금 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근데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을 떠나가지고요. 예. 그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 어쨌든 임명을 하신 거고 정권이 바뀌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대통령의 자리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자리를 보존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앵커님께서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다른 부처 장관들은 앵커님의 질문의 취지가 많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이 자기와 뜻이 맞는 그런 장관들과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새로 임명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임하고 네. 그건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근데 국민권익위원장은 다른 부처 장관들과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네. 장관급 기관장이긴 하지만 다른 부처 장관들은 그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있고요. 또 사실상 법률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국민권익위원장은 업무가 법률상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임기가 그 독립성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기가 정해져 있고 또 특정 당적을 보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장관이랑 국민권익위원장은 법률상 위치 자체가 다르고요. 그래서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업무의 독립성을 지켜야 되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임기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예. 감사원장과 뭐 거의 마찬가지다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원장의 경우에도 이 똑같은 사유로 임기와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의 감사원장은 문재인 선거 때 임명된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지금 전혀 사퇴 압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기를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원장도 마찬가지의 그런 위치인데 이걸 법률에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저를 사퇴를 시키려고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는 정권과 독립해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이 정권 저 정권 그 뜻이 맞거나 안 맞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예. 그거랑 상관없이 법에 정해져 있는 임기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그런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국민 권익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뭐 집권 세력의 어떤 국정 철학과 이런 것들과는 약간 좀 별개의 사안일 수도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무회의 오지 마라 옷도 안 주고 뭐 이런 상황도 생기는 상황에서 근데 진짜 그만해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으셨어요?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많이 느끼죠. 이 사실은 그 법률에 정해져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 그 법의 정신을 위배하면서 사퇴 압박을 하는데 그 사퇴 압박이 탄압이고 또 인간적으로 수치감과 모멸감을 줘서 이렇게 쫓아내려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두려움도 있었고 또 좀 저에 대한 이런 해악이 미칠 이런 가능성도 사실은 이제 누구나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치사하기도 하고 좀 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물러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법률의 독립성이 정해져 있는 그리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그런 탄압과 또 그런 모멸감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은 사실은 도망치는 거고 비겁한 일이다 생각했고요. 좋지 않은 선례가 또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에게 주어진 이런 독립성을 수호해야 되는 법적인 책임감을 무겁게 느꼈기 때문에 임기를 지키는 것이 정의롭고 옳은 길이다 이 판단을 하고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하실 거죠? 지금 정치? 현재는 원점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제가 뭐 정치 외에도 대한민국이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 길을 갈 것이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에게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또 명령하는 길이 예. 정치라면 그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치인다운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뭐 네. 마다하지는 않겠다 네, 네.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구가 원래 강남 을이신데, 그렇죠? 예, 요즘 통영의 딸 이런 것도 말씀 많이, 바다의 딸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분이 혹시 경남 지역으로 오시나?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죠. 예,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할 건지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아직 결정을 못한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출마를 하겠다 이런 뭐 결정이나 생각을 아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바다의 딸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다에서 나왔고 자란 그리고 누구보다 바다를 아끼고 그 소중함을 아는 국민의 한 사람에서 이 바다를 지켜야 되겠다. 예. 그런 책임감, 사명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예. 그게 곧바로 제가 뭐 통영이나 부산에서 출마를 하겠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출마 여부와 출마지의 부분은 아직은 저에게는 고민의 영역에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총선 출마나 정치와 상관없이 바다를 지키는 그런 일에는 예. 저는 적극 앞장서고 힘을 보태야겠다. 예, 그런 예. 게 현재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워낙 드라마틱하게 그 민주당 그 당적을 가지면서 강남이란 그 지역구에서 이제 당선되는 게 워낙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력을 갖고 계셔서 뭐 정치를 한다면 강남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뭐 그저 이전에 갖고 있던 생각을 계속 갖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꼭 특징을 짓는 건 아니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과 이런 것들을 지금 남겨놓고 계셔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국민들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예. 가는 곳마다 다 물어보죠. 출마를 그 지역에 해줄 것을 요청하시더라고요. 네, 심지어 네, 네. 강주에서도 네. 저거 강주에 좀 출마해달라. 네. 뭐 하여튼 그러는 상황이라 제가 네. 뭐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직 아무것도 없다. 국민권익위원장 전에는 재선의 국회의원이셨고 나만의 정치 철학이라고 할까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좋은 정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예. 정부 부처 중에 그 부처 이름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일합니다. 예. 그래서 우연이지만 저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있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고 또 의미 있는 그런 기관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정치와도 그 국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좋은 정치, 제가 또 정치를 한다면 하고 싶은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을 섬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정치가 가장 좋은 정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정치를 한다면 제가 지향하는 그런 정치도 링컨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이런 가장 정말로 당연한 민주주의 정치의 원리를 구현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고, 그런 정치가 가장 좋은 정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해바라기를 많이 이렇게 등장하시죠? 그게 결국 국민 바라보기라는 의미로 네네, 제가 해석해도 됩니까? 해바라기를 강남 선거에 출마할 때 네네. 저의 상징처럼 항상 그 예, 꽃을 달고 그렇죠. 다녔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국민 바라기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예, 맥락과 국민만을 바라본다. 이제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달았는데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아, 네. 자, 방송 오늘 잘 됐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포커스 경남 오늘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